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여러분한테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 처음 이제 1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그것도 몇 시간에 걸쳐서 엄청 오랫동안 시험을 봤잖아.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또 애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뭐 결과가 좋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서로 애썼다고 각자 집에서 박수를 좀 치고 조금 이렇게 내가 너무 못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번 한 번 시험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었는지 또 정확하게 알면 이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오늘 봤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리뷰 톡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됐지? 네,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 특히 국어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교시에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진짜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봤고 또 집에서도 여러 차례 모의를 해본 친구들이 많지만 또 막상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진짜 시험을 보는 건 처음인 거잖아. 그래서 진짜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치렀는지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다라는 한마디로 선생님이 일단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 우리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보는 총평. 고난도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느낀 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이 이상해서 나 혼자 되게 어려웠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로 난도가 높았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우리가 봤던 시험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아시는 것처럼 화법, 작문, 언어,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요렇게 세 파트를 여러분이 각각 여기가 문항수고 여기가 배점이죠. 요렇게 15문항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서 영역 중에서 인문, 사회, 과학 순서대로 각각 5문항씩 있는 지문을 3개 이제 풀어본 거죠. 자, 그리고 뒤에 현대시 2편이 같이 묶여 있었던 작품 2개 봤고, 그리고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이 같이 콜라보 되어 있었던 갈래 복합지문, 그리고 마지막에 고전소설까지. 이번에는 그래서 극갈래는 출제가 되진 않았었지.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오늘 푼 거니까 잘 생각이 나시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말을 붙이면 여러분이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막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등급으로 바로 가면 안 되는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맞았어. 자, 일단 화작문은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갈무리를 다니면서 정규과정을 했다 하는 친구들은 좀 자주 본 사이 반가웠을 거야. 내가 풀었던 그 유형이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반가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 독서는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랐죠. 그쵸? 자, 그리고 문학 너무 초면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쌤이 생각하기로는 딱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예 여러분이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치? 얘들아, 비문학 지금 벌써 막 생각만 해. 우라늄. 사실은 우라늄도 우라늄인데 여러분이 더 힘들어했을 지문이 뭔진 선생님이 알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이 각 영역별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짚었더니 이랬어요. 우리 다현이 바로 얘기하네. 법,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나오면 참 쉽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실제 내가 받은 점수 처음에 되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런 점수를?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걸. 이거는 점수만 보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등급 커트라인이잖아. 그래서 각각의 시험마다 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수대에 비교적 어떤 등급이 조성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그 시험의 등급 컷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도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가장 공신력 있게 믿을 수 있는 건 EBS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등급 컷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랐죠? 점수만 보고
놀랐죠? 네, 놀라지 마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 맞았으니까. 네, 우선은 여러분 이쪽에 있는 작년 컷을 볼 건데 사실은 작년도 시험지를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때도 독서 지문이 특히 쉽지 않았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3월 모의고사에서 사실 80점대의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좀 드문 경우였거든? 거의 90점대 초반까지는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도 선생님들이 와,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머, 올해는 더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작년 컷이랑 올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급 컷 예상을 한번 해본 바에 의하면 네, 여기가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83점. 네, 지금은 인터넷상에서는 81에서 85점 정도까지가 1등급 범위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해. 근데 아마 83점 정도에서 이제 확정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83점 그리고 2등급으로 가면 73점. 그래서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략 적게는 6점에서 많게는 10점 정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실제 난도가 좀 높은 문제들을 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70점대를 맞았는데 내가 미쳤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등급표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점수가 좀 더 저조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본 시험이고 앞으로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미 본 시험이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여서 속상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올해 우리 첫 번째 시험이 이 등급 컷을 예측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자, 지금부터는 각 영역별로 실제 각 문항들이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각 영역별 좀 특이점 또는 특징들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우선은 화법과 작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법 단독 지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 이제 마지막 작문 단독 지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지. 근데 아마 화법 발표 부분에서는 뭐 이게 발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우리 각각의 유형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장 딱 넘겼을 때 화법과 작문 복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좀 길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독서 지문 저리 가라 하게 길이가 좀 길어서 여기에서 시간을 좀 소요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작 복합은 읽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던 부분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짜리 문제였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쫙 풀어보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눠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선은 문제 유형은 정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유형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앞으로 뭐 어떤 신유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신유형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우리 이런 기존의 유형들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쌤이 말씀드린 대로 4번, 7번 세트의 길이가 좀 길어서 시간이 좀 소요됐을 거라는 거, 그리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작문 파트를 하면서 특히 자료 활용 부분이 나올 거고, 조금 이르게 내신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같이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실전 모의 대비하는 수업에서 자료 활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각각 자료가 3개가 나왔었을 때 그걸 순차적으로 너무 순진하게 다 읽고 나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자료를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소거해 가면 훨씬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우리가 팁을 좀 줬었어. 그치? 기억날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해결했다면 사실 크게 난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틀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틀릴 만한 문제는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자료 활용 문제가 또 원래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들보다는 또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었어.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도 시험지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해당하는 부분을 갖고 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옆에 부모님이 같이 보고 계시면 꼭 보여드려. 엄마,
아빠 제가 이만큼 긴 지문을 읽어낸다고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 4번, 7번 세트도 한번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쌤이 말씀드린 자료 활용 문제가 요거였는데 원래는 자료 활용 문제가 이따만큼 길잖아. 그치? 그게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 10번 문제가 3점짜리이기는 한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을 맞춰서 글쓰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 너무 되게 뚜렷하게 해당하는 도입 목적을 사실 그래서 밝혀줬기 때문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화법과 작문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에 잘 살아있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우리 오늘은 무조건 1이야. 알겠지? 자, 1 눌러주세요. 오케이. 누가 저 2는 뭐야 저거 지금 시차징하는 선생님 누군지를 못 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이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있겠죠. 자, 문법을 한번 가봅시다. 자, 문법은 5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규 과정을 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말하면 참 방학 동안 열심히 의문 파트를 했던 보람이 나름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의문 변동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루는 이론이 나왔고 거기에서 특히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의문 변동을 하면서 또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더 친숙하게 받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문법에 이렇게 두 문항이 같이 이론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마도 문법적인 지식이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는 13번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배웠지만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파트가 사실 여기에요. 그래서 문장이 짜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문법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에게 이론을 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사실 더 일반적이거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내신에서 다루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 문장이에요. 1학년 내에서 문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신 문법 단원에 없어요. 네, 그런 만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저는 어차피 화법과 작문을 할 거라서 뭐 언어는 버려도 돼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이제 1학년이니까 너무 빠르게 자기 노선을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두 가지 중에서 아직까지는 경험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신 다음에 나한테 진짜 유리한 게 뭐냐. 왜냐면 아직 여러분은 매체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인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지는 좀 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때 이 문법은 아무래도 좀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따로 좀 공부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활용하기 문제와 중세 국어는 창작 원리가 또한 보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답이 너무 금방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우리 문법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네, 이중모음과 특히 반모음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던 그 11, 12번은 그 개념 자체는 좀 난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론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특정한 문제들은 정말 지식 없이는 정확하게 풀기 좀 어렵다. 요행을 바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5번은 보기만 정확하게 읽으면 솔직히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중성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리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만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여주는 되게 고마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요렇게 문법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인 거 같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번호는 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3월 모의고사 분석은 오늘은 해드리는데 해설 수업은 아니에요. 지금 수업은. 그래서 그 해설 수업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의고사들은 각 학교 내신에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그때 본격적으로 해설 수업이 각각 학교에서 진행될 거고, 여러분이 지금 풀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각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해설 수업을 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이제 우리 정말 부들부들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독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우리 살펴봤던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네, 독서. 네, 정말 여러분이 아마 인문 파트까지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뒤에 사회, 법이 나오자마자 멘붕의 시작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여러분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네요. 그쵸? 네. 물론 여러분 개별적으로 사회 파트가 좀 더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고, 네, 과학 파트가 좀 더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둘 다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특히 공통점이 있었지. 이건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아이고 비문학을 다 틀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네. 특히 사회과학 지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래도 안 풀려서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이 지문도 너무 소중한 지문이지만 여러분 뒤에 남아있는 지문들, 내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충분히 풀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나중에 막 후다다닥 보게 되면서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시간 배분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지금 얘를 풀고 있는지 아예 인식도 못하고 그냥 풀 거야. 근데 그런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시간을 재서 풀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었어도 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 읽히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순서대로 뭐 화작문, 독서, 그리고 마지막 문학까지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그 영역부터 푸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맞닥뜨릴 문제예요. 이거는 독서 지문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등급이 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보량이 정말 많은 지문, 특히 이 사회과학은 각 문단마다 다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여러분 처음 해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정규 수업 들었던 친구들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정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되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 알만한 네,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7주차, 우리 이 과정 7주차 했던 걸로 쌤이 기억나는데 과학 지문 중에서 뼈를 다룬 지문이 있었거든요. 뼈. 그래서 혹시 이 지문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요것만 선생님이 다른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는 친구 2번 한번 눌러봐. 뼈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엄청 열심히 분석을 한번 해봤던 바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바로 그런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뼈와 같은 그런 지문, 즉 길이도 길고 정보량이 엄청 많은 지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전체를 다 쭉 읽고 그걸 다 내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쭉 풀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단별로 되게 중요했던 단어들, 우리가 반복되는 애들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된 그런 단어들, 핵심 개념들, 용어 정리를 해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뭔가 표시를 남겨주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중요하다는 표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는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위치를 내가 기억하게끔 표지를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를 남겨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지문 한 번 읽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까지 그 정보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를 남겨놓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다가 그 개념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선지가 나와.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거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좀 짤막짤막한 비교적 쉬운 그런 지문들보다 더 긴 지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여러분 걸로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 그렇게,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바로 요 두 지문을 만약에 시험에서 이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어서 낸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다시는 시험지를 쳐다보기도 싫을 마음은 알지만 오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여러분 모의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지문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어떤 방식을 알려는 주시지만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긴 글이 나오면 난 또 헤매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꼭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점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막상 그러면 문제가 엄청 어려웠냐? 사실 세부 정보 확인하는, 즉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추론적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 두 가지가 비교적 많이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래프가 나왔던 과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나왔던 법 지문 그 해당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가 원래 난도가 높은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걔네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기본은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잘 되면 그 이후 스텝도 원활하게 잘 된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 사실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문제에 적용할 것인지 그것만 잘 하시면 플러스 시간 배분, 요것만 잘 박자가 맞춰졌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웠겠죠, 이번에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이 그 중에서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 25번 문제였는데 되게 특이하게 단어 문제도 아니고 요거는 해당 구절의 문맥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얘는 문제 유형이 좀 색달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건 결국 똑같아. 결국 내용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얘도 사실 사실적 이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여기가 문제는 조금 새로웠다. 근데 사실은 물어보는 건 새롭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아마 조금 이제 궁금해서 먼저 찾아본 친구들은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EBS에 가보면 오답률 탑 10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기를 다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좀 이따가 쌤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독서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사례 적용 문제들이니까 역시 거기에 고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독서 지문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오케이인가요, 여러분? 자, 됐으면은 우리 오늘의 숫자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괴로워할까봐 사실 다시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애썼어요. 자, 정말 이런 지문을 읽어낸 거예요. 자,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까. 선생님도 다시 한번 풀면서 여러분의 고충을 또 그대로 느꼈죠. 네,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다음 문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맞다. 우리 독서에서 참 한 가지 빼먹은 거. 우리 선생님들이 독서 수업할 때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막 구조도를 그릴 때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던 건데 그거 까먹을 뻔했어. 공통점과 차이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거 중요하다. 문제로 출제될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더 좋은 건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봐서 나한테 도대체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를 먼저 파악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정말 아주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맨손이 아니라 좀 지도라도 들고 가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문학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아까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낯설었을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조금 들어라도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방학 동안에 했던 갈무리 리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그때 도산 12곡이라는 시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니? 자, 기억나는 사람들 3번 눌러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혹시 그 친구들 궁금하면 우리 갈무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거기에 올라가 있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고전 작품들을 좀 재미나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었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거기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예측한 대로 고1 3월 모의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중학교 범위 내에서 그나마 배웠던 고전 시가가 시조기 때문에 시조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연시조가 한 편이 등장했고, 근데 단독집으로 나왔던 건 물론 아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각각 현대 시소설 그리고 갈래복합 고전 소설이 등장을 했는데, 자, 가봅시다. 여러분한테 낯선 작품이면 출제자도 친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와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증거들을 다 드립니다. 그걸 잘 받아먹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낯선 작품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작품을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의 정보를 먼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와 선지 속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서 낯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유사하게 여러분이 정말 배워보지 못한 작품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아는 작품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좋고 반갑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평소에 이거 연습을 이제 충분히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점차 비중이 늘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지 속에서 문학 개념어나 그 각각의 세부 갈래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상 전개 방식이나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이 선택지에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여러분이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고전소설은 읽다가 토끼 나왔어 되게 반가웠죠. 근데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토끼전이나 별주부전은 되게 익숙한 작품이겠지만 그걸 약간 변형한 우리 토공전이라는 걸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전소설은 익숙한 작품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전소설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 바로 인물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중요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가지에 걸쳐서 A, B, C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 말하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고전 소설을 만약에 순차적으로 풀었다면 이게 마지막에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여기 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 시험지 한번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길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길걸요? 네, 그래서 고전 소설을 내가 이제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고전 소설 읽어내야 되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대로 읽지 못해서 아마 제대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상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 내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였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다 봤다고 너무 힘들죠. 그날은. 그렇지만 그 다음날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오답 정리를 꼭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내가 놓쳤던 문제, 시험 중에 못 풀었던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채워있는 게 잘 보면은 외적 증거, 외적 증거, 외적 증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힌트들을 많이 문제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물론 배점은 되게 높은 그런 문제였긴 했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학도 한번 살펴봤지요. 네, 그 다음 넘어가면 네,
쌤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오답률 탑10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지를 바쁘게 한번 넘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맞았나 틀렸나 한번 볼 건데. 자, 우선은 네, 이렇게 쭉 이 오답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다라는 건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명 중에 2명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건데 아마도 그 문제를 나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본인이 틀린 거랑 한번 맞춰는 보시고, 뭐, 물론 오답률이 높은 걸 나도 틀려서 내가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마음의 위안? 네, 그래서 남들도 되게 어려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22, 23, 24, 25. 얘네들이 1, 2, 3, 4위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법 지문의 문제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딱 한 문제, 21번 문제. 사실 그게 제일 쉬웠죠.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문제가 다 법에서 있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뒤에 있는 28, 29, 26 여기 세 문제는 과학 지문이었죠.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18번은 또 의외로 인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요 세 독서 지문에서 무려 오답률 12가 8개나 나왔다는 건 네, 독서의 난이도가 꽤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가 그나마 좀 쉽다고 했던 18번 같은 경우는 인문 지문의 문제였는데 걔도 또 사례 적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걸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8과 40인데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정말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42번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고전 소설 문제거든요. 즉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뭔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풀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답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미 우리가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오답률이 어떻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떤 위치나 본인의 어떤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시험 봐서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만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답률 탑10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끝났고 이제 성적표는 나올 거고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점수를 알고 있고 등급도 대충 이제 짐작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들어오자마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각 내신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보낸 친구들도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힘없이 침울해서 이제 보낸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 모두 어쨌든 다음 시험에 또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게 원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네, 여러분 진짜 1희 1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 시험을 되게 잘 보거나 한 번 시험을 되게 못 본 걸로 거기에 완전 자만하고 빠져있지 말고 또 너무 좌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시험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가 실제로 어떤 시험에서 진짜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보는 거야? 수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년 좀 더 남았죠? 네,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연습이 모의고사도 성적이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연습인 거니까 여러분이 실전처럼 보되 이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정말 첫 번째 여러분 한 발짝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결과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성적표가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정확한 성적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영역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 스스로 그런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당연히 도움 요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내가 그럼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규 과정이 있긴 하지만 또 지금은 내신 선생님들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그 내신 선생님들께 충분히 물어보시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적 분석으로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합시다. 그래야 거기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모의고사의 진리입니다. 지문은 똑같은 지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지문은 바뀌는데 결국 우리가 오늘 봤던 여러 영역의 문제 유형은 색다른 게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말 다양한 지문, 작품을 접하면서 그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는지 유형을 익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경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셨죠? 네. 네, 맞아요. 지금 댓글로 달아주고 계신데, 여러분, 뭐,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선생님들이랑 이런 것들 공유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내신 담임 선생님께 제가 오늘 시험 이렇게 봤어요. 라는 걸 문자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각자 이제 쌤들 전화번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정말 두근두근 정말 긴장 속에서 이 시험을 치른 여러분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모의는 이제 끝난 거죠. 네,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과 같은 그런 뒤처리도 하시면서 자, 내신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가 내신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요렇게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하루였는데 또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네, 여러분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